그는 70을 넘긴 나이에 처음으로 사랑을 했다. 사람들은 그것을 어리석음이라 불렀고 자식들은 그것을 욕심이라 말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그의 하루가 얼마나 길었는지, 그 외로움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이제 그는 조용히 과거를 떠올린다. 노래하던 그녀의 웃음, 봄의 향기, 그리고 자신이 잃어버린 것들. 그 기억 속에서 그는 다시 살아있고 그 기억 속에서만은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 햇살이 오래된 창문을 스치며 내 얼굴에 닿습니다. 오후의 빛은 언제나 잔잔하고 내 삶의 마지막 장면을 천천히 비추는 듯합니다. 방 안은 고요합니다. 낡은 전축에서 바늘이 긁히는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리고 창가에 놓인 화분 하나는 이미 말라버렸습니다. 나는 오늘도 그 자리에 앉아 커피인지 약물인지 모를 쓴맛의 음료를 홀짝이며 기억의 먼지를 털어냅니다. 올해 73, 이름은 윤태수입니다. 젊었을 때 나는 나름 성실했습니다. 평생을 일했고 가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두 아들을 대학까지 보내고 나니 남은 건 허리 통증과 반복되는 하루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더군요. 이제 좀 쉬어야 할 나이라고. 하지만 쉬는 건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일이 내 정체성이었고 책임이 내 호흡이었으니까요. 그러다 우연히 노래 동호회에 들어갔습니다. 무언가라도 붙잡고 싶었습니다. 집은 너무 조용했고 TV의 웃음소리는 낯설었으며 전화벨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매주 화요일 나는 문화센터 지하의 작은 강의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이 내 세상의 전부가 될 줄은 그땐 몰랐습니다. 처음 그녀를 본 건 한여름의 끝자락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습했고 나는 땀을 닦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피아노 앞에서 악보를 정리하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하얀 블라우스, 단정한 단발, 그리고 유난히 맑은 웃음. 그녀는 나보다 40년은 젊어 보였지만 그 미소가 이상하게 내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선생님, 목소리가 참 좋으시네요. 그녀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단순히 칭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내 일상에 균열을 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민서였습니다. 그녀가 웃을 때마다 나는 괜히 목을 가다듬고 노래를 부르며 젊은 시절의 내 목소리를 되찾으려 애썼습니다. 이상하지요. 그 나이에 그런 감정을 느낀다는 게. 나는 이미 늙었고 세상은 그런 감정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서와 함께 있는 시간만큼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내게 말을 걸었고 나는 그 말을 하루 종일 되새겼습니다. 그녀가 내 옆자리에 앉으면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 감각은 잊고 지낸 40년을 한순간에 되살려 주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아버지로만 살았습니다.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상사. 하지만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민서는 나를 태수 씨라고 불렀습니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낯설고 또 달콤했는지 모릅니다. 누군가가 내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준 게 대체 언제였을까요? 그날 이후 나는 매주 화요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녀가 부르는 노래를 들으며 나는 젊은 시절의 나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주 내게 물었습니다. 태수 씨는 어떤 노래 좋아하세요? 나는 대답했습니다. 요즘은 가사보다 목소리를 듣는 게 좋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죠. 그럼 제 목소리도 들어주세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내 안의 이성은 조용히 자리를 비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언제나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따라붙었습니다. 거울 속에 내 얼굴은 늙었고 머리카락은 휘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소년처럼 뛰었습니다.
나이 들어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잘못된 일일까요? 그땐 몰랐습니다. 그 감정이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는 걸. 어느 날 그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태수 씨, 커피 한 잔 하실래요? 그 한 문장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나는 그날 이후 세상의 중심이 그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도 그날의 햇살이 기억납니다. 창가 자리에서 그녀는 라떼를 마시며 웃었고 나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녀가 컵을 내려놓을 때마다 내 심장은 덜컥거렸습니다. 나는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그리고 세상 어른으로서의 모든 틀을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녀가 내게 기대어 앉을 때 세상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때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사랑이구나. 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누군가를 바라보는 일이 이렇게 뜨겁고 잔인한 일인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주 화요일이 기다려졌습니다. 한 주의 모든 시간은 그날을 향해 흘러갔습니다. 그녀는 내게 자연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노래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 휴식 시간에는 커피 믹스를 타주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작은 친절 하나하나가 내 안에 새겨졌습니다. 이름 하나 부르는 것도 조심스러웠습니다. 민서 씨.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나는 평생 누군가의 이름을 이렇게 간절하게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노래 동호회는 작은 무대 같은 곳이었습니다. 누구나 잠시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공간이었지요.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며 젊은 시절을 추억했고 나는 그저 뒤에서 조용히 따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내게 말했습니다. 태수 씨, 다음 주 발표회 때 듀엣 꼭 같이 해요. 그 말에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그녀는 웃으며 말했죠. 괜찮아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저 믿어요. 그녀의 말 한마디가 그렇게 따뜻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사를 수십 번 읽고 그녀와 마주 서 있을 장면을 수백 번 떠올렸습니다. 다음 주 발표회 날, 그녀는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나는 구겨진 셔츠를 다림질하며 괜히 거울을 몇 번이나 봤습니다. 무대 위에서 마이크를 잡은 우리는 잠시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시간은 멈췄습니다. 조명이 뜨겁게 비추고 피아노 반주가 시작되었을 때 나는 세상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내 옆에서 울렸습니다. 나는 그 음성에 따라 부르며 내 심장의 박동이 리듬이 되는 걸 느꼈습니다. 노래가 끝났을 때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눈빛만 봤습니다. 그 눈 속에 미묘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동정일까? 호기심일까? 아니면 나와 같은 외로움이었을까요? 그날 이후 우리는 자연스레 가까워졌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둘이 함께 버스를 타고 집 근처까지 갔습니다. 그녀는 늘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그녀의 얼굴이 유리창에 비칠 때마다 나는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녀는 내게 묻곤 했습니다. 태수 씨는 언제 가장 행복했어요? 나는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요. 그땐 내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줄 알았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은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내 마음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느꼈습니다. 이 여자는 나를 이해하고 있구나. 누군가 나를 한 사람으로 봐준다는 게 이렇게 벅찬 일인지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을 땐 세상이 잠잠했습니다. 노래 가사 하나에도 의미가 생겼습니다. 가을 노래를 부를 땐 그녀의 향기가 느껴졌고 겨울 노래를 부를 땐 그녀의 손이 그리워졌습니다.
나는 매주 새 셔츠를 입었고 머리도 단정히 빗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많이 젊어지셨어요. 나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진심이었습니다. 당신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내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사람들은 말했다. 태수 형, 너무 빠진 거 아니에요. 하지만 나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평생 누구의 기대에만 맞춰 살아왔던 나에게 처음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은 늦게 왔지만 그만큼 뜨거웠습니다. 그녀와의 시간은 봄처럼 짧고 따뜻했습니다. 노래 동호회가 끝나면 우리는 자연스레 함께 걸었습니다. 처음엔 음악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점점 서로의 삶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힘든 가정사를 조심스레 털어놓았고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이상하게 마음이 아렸습니다. 누군가의 고단함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일이 이렇게 벅찬 일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마치 내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세상에 맞서고 사랑에 서툴던 그 시절에 내가 겹쳐 보였습니다. 어쩌면 나는 그녀를 사랑했다기보다 그 안에서 잃어버린 나를 찾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감정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히 분리되지 않더군요. 내 마음은 이미 깊어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말했습니다. 태수 씨, 우리 그냥 사람들 눈 피해서 조용히 만나요. 괜히 오해 살 수도 있잖아요. 그 말에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내 나이에 누가 관심이나 두겠어요. 그녀는 미묘하게 미소 지었지만 그 표정에는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부터였을까요? 우리가 함께 있는 순간이 행복하면서도 늘 어딘가 불안했던 게 동호회 사람들의 시선은 점점 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장난스럽게 놀렸고 누군가는 노골적으로 비웃었습니다. 태수 선생님, 요즘 얼굴이 좋아졌네요. 봄 탓이나 봐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부끄러움보다 자랑스러웠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그 감정으로 하루를 설렘으로 채운다는 게 얼마나 생생한 기분인지 모릅니다. 그녀와 함께 있는 동안 나는 나이를 잊었습니다. 거리의 풍경도 사람들의 시선도 배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녀가 웃으면 세상이 잠시 멈췄고 그녀가 슬프면 나도 따라 울었습니다. 그녀는 내게 태수 씨는 참 따뜻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나는 또 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을 감싸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존재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두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들 녀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동호회 사람들한테 얘기 들었어요. 그분, 아버지보다 30살은 어리다면서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그만두세요. 그 말이 칼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변명할 수도 내 감정을 숨길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침묵만이 나를 지켜줄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큰아들이 찾아왔습니다. 문 앞에 서서 묻더군요. 그분 진짜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 맞아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를 믿었지만 동시에 스스로를 믿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고 걸을 때마다 행복했지만 그 행복이 오래가지 않을 거란 걸 마음속 어딘가에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수 씨, 사람들 신경 쓰지 말아요. 전 그냥 태수 씨랑 있으면 편해요. 그 말에 나는 모든 걸 내려놓았습니다.
가족도 체면도 나이에 대한 두려움도 다 잊었습니다. 그녀가 내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녀가 웃어주면 세상 어떤 비난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몰랐습니다. 사랑이란 게 마음만으로는 버틸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세상은 우리의 마음보다 훨씬 냉정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끝내 우리를 가뒀습니다. 동호회에서도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도 말없이 변해갔습니다. 예전엔 먼저 메시지를 보내던 그녀가 이제는 연락을 기다리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불안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낯설게 느껴졌고 우리 사이의 공기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사랑은 이유로 시작하지 않듯 이별도 논리로 멈추지 않더군요. 나는 그녀에게 더 많은 걸 주었습니다. 생일에는 시계를 선물했고 겨울엔 코트를 사주었습니다. 그녀가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전에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고마워했지만 어느 순간부턴가 그 고마움이 의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부터 불안은 점점 커졌습니다. 나는 그녀를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나를 떠나면 다시는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애써 외면했습니다. 세상의 비난도 자식의 한숨도 내 안의 경고도 그 모든 걸 무시했습니다. 그녀를 붙잡는 일이 내 인생의 마지막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돌이켜보면 그때의 나는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사랑이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순간의 외로움이었는지조차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정말로 믿었습니다. 사랑은 나이를 초월하고 세상은 결국 우리를 이해해 줄 거라고. 그 믿음이 얼마나 순진한 착각이었는지 나는 나중에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마지막까지 다정했습니다. 태수 씨, 저 때문에 힘들죠?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당신이 있어서 살아 있습니다. 그 말이 진심이었습니다. 그녀가 내 삶의 마지막 불꽃이었으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나는 세상보다 사랑을 믿었습니다. 사람들의 비웃음, 자식들의 원망보다 그녀의 눈빛 한 번을 더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결국 나를 파멸로 이끌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행복했습니다. 그녀와 함께했던 그 봄, 나는 세상의 모든 무게를 잊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서 나는 다시 살아 있었습니다. 그때의 나는 늙은 남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한 인간이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큼은 지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가 느꼈던 그 뜨거움, 그 미련, 그 어리석음까지 모두 내 인생의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결국 그녀로부터 시작되었고 그녀로 인해 끝났습니다. 그녀와 함께 보낸 봄은 내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계절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휴대폰을 찾았습니다. 그녀에게서 온 짧은 메시지 한 줄이 그날의 시작이었고 밤에는 그녀의 목소리로 하루가 끝났습니다. 그녀는 늘 밝았습니다. 오늘 날씨 너무 좋아요. 같이 걷고 싶어요. 그 한 문장에 나는 지팡이를 짚고서라도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이유 없는 설렘을 주었고 나는 그 설렘 하나로 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녀와 함께 걸었던 길들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벚꽃이 흐드러진 강변길, 사람들 속에서 우리만의 작은 세상이 열렸습니다. 그녀는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태수 씨, 꽃잎이 비처럼 내리네요. 나는 그 말이 마치 사랑 고백처럼 들렸습니다. 그녀의 웃음이 바람에 흩날릴 때면 내 마음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그때의 나는 세상의 시선이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누가 뭐라 하든
그저 그녀의 옆에 있다는 사실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은 그녀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이 손 따뜻하네요. 그 한마디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서 이상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나는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녀는 웃었고 그 웃음은 내 세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순간 나는 늙은 남자가 아니라 사랑에 빠진 한 사람으로 존재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소원을 말했습니다. 봄이 끝나기 전에 바다 보러 가요. 나는 그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동해로 향했습니다. 기차 안에서 그녀는 창밖을 보며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그 노래는 동호회에서 함께 불렀던 곡이었습니다. 태수 씨, 이 노래 들으면 당신 생각이 날 것 같아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돌렸지만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바다에 도착했을 때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흩날리고 나는 그걸 손으로 가만히 눌러주었습니다. 이제 여긴 봄이 아니라 여름 같네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당신과 있으니 아직 봄 같습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녀의 체온이 내 옆에서 느껴질 때 나는 삶의 의미를 다시 알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작은 민박집에 묵었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커튼을 열고 달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날이 또 있을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잔잔했습니다. 나는 대답했습니다. 있을 겁니다. 우리는 아직 살아있으니까요. 그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내 마음속에 새겨졌습니다. 그녀가 창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행복한데 왜 눈물이 날까요? 그때 나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사랑이란 게 행복할수록 두려워지는 법이라는 걸. 그 이후로 그녀는 내 삶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생일에는 케이크를 사들고 갔고 그녀의 필요한 날엔 도시락을 싸서 찾아갔습니다. 그녀가 좋아하던 커피향, 그녀가 자주 가던 공원의 벤치, 그 모든 것들이 나의 기억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를 이상하게 봤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그녀와 함께 걷는 길이라면 어떤 시선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작은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가진 건 많지 않지만 당신을 힘들게 하진 않겠습니다. 그녀는 잠시 고개를 숙이더니 내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 마음이면 돼요. 그녀의 말은 짧았지만 내 인생의 모든 위로였습니다. 그녀가 내 곁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세상은 다시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눈빛에서 어딘가 멀어지는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말없이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나는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습니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요즘 생각이 많아요. 그때 나는 아무것도 묻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이미 무언가 결심한 듯한 그림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와 돌이켜보면 그때가 내 인생의 마지막 봄이었습니다. 그녀와 함께한 시간은 짧았지만 그 어떤 해보다도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나를 웃게 했고 나는 그녀를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는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의 나는 그저 그녀와 함께 걷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봄이 가면 다시 겨울이 올 걸 알면서도
나는 그 계절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그녀가 내 곁에 있는 한 모든 것이 괜찮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지금도 창가에 앉으면 그날의 바다 냄새가 떠오릅니다. 그녀의 손, 웃음, 목소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그 눈빛까지. 그 모든 것이 내 안에서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세상은 그 봄을 지나쳤지만 내 마음속의 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와 함께했던 단 하나의 봄, 그 기억이 내 남은 생을 버티게 하고 있습니다. 그녀와의 봄이 지나자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햇살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마음은 조금씩 서늘해졌습니다. 그녀의 웃음은 여전했지만 그 안에서 예전만큼의 빛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예전보다 늦게 오고 답장이 점점 짧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바쁘겠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바쁨이 계속 이어지자 나는 불안해졌습니다. 그녀와 만나기로 한 날, 나는 1시간이나 일찍 도착했습니다. 커피잔 위로 김이 피어올랐고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결국 한참 늦게 나타났습니다. 미안해요. 일이 좀 있었어요. 그녀의 말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시선은 나를 피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예감이었습니다. 그녀가 자리를 비운 뒤에도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잔잔한 카페 음악이 흐르고 사람들은 웃고 떠들었습니다. 그 속에서 나만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이제 끝이 시작되는 걸까? 그날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녀는 변했습니다. 예전엔 내 손을 잡고 입을 맞추던 사람이 이제는 살짝 거리를 두었습니다. 내 농담에 웃던 그녀가 이제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나는 점점 초라해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나를 스치고 지나갈 때마다 나이를 실감했습니다. 거울 속에 나는 더 늙어 있었고 손등의 주름은 깊게 패였습니다. 그녀와 나 사이에는 세월이라는 벽이 점점 높아졌습니다. 나는 그 벽을 허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더 잘해주려 했습니다. 그녀가 피곤하다고 하면 약을 사주고 입맛이 없다고 하면 음식을 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오히려 무거워졌습니다. 태수 씨,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저 괜찮아요. 그녀의 그 말은 멀어지려는 사람의 마지막 다정함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모른 척했습니다. 마음이 다칠 걸 알면서도 외면했습니다. 사랑은 그렇게 점점 나를 가난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말했습니다. 요즘은 왜 그렇게 불안해해요? 나는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멀어질까 봅니다. 그녀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렸습니다. 우리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아요. 그냥 좋은 인연이잖아요. 그 말이 칼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좋은 인연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차갑게 들린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홀로 남아 오래도록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나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붙잡으려 했던 건 사랑이 아니라 젊음이었는지도 모른다는 걸. 그녀와 함께 있을 때 나는 나이를 잊었고 세상을 잊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녀가 내게서 멀어지자 나는 한순간에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허전했습니다. 몸속 어딘가에 구멍이 뚫린 듯 했습니다. 며칠 뒤 동호회에서 그녀를 다시 봤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그렇게 낯설게 들린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녀는 나를 보자 짧게 인사했습니다. 태수 씨, 잘 지내셨어요? 그 말이 얼마나 예의 바른 거리감인지 나는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나는 억지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요, 덕분에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른 자리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멀어질수록 내 안의 시간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동호회가 끝난 뒤에도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들 돌아가고 조명이 꺼진 방 안에 나 혼자 남았습니다. 피아노 건반 위로 먼지가 쌓여 있었고 나는 그 먼지를 손끝으로 닦았습니다. 그녀와 함께 부르던 노래의 가사를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내 마음은 아직 그대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구절이 그렇게 아프게 들릴 줄 몰랐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사이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녀는 점점 연락이 뜸해졌고 나는 이유를 묻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이 변했다는 걸 알면서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그녀의 메시지 알림음이 울리면 심장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광고 메시지나 아들 녀석의 짧은 안부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화면에 뜨지 않는 날이 늘어날수록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녀와 나 사이의 거리는 이제 손에 잡힐 듯 하면서도 멀었습니다. 사랑은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더군요. 한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아주 느리게 매일 조금씩 옅어지는 것. 나는 그 느린 이별 속에서 하루하루 늙어갔습니다. 그녀의 웃음이 떠오르면 눈물이 났고 그 눈물이 마르면 다시 그리움이 피었습니다. 이제 와 돌이켜보면 그 시절에 나는 너무도 불안했습니다. 사랑을 지키려는 마음이 오히려 사랑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녀는 내 마음을 이해했지만 결국 그 무게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내 손으로 서서히 깎아내린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떠나던 날의 공기, 그녀의 마지막 미소, 그리고 돌아서던 뒷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녀가 떠난 자리, 멈춰버린 계절 속에서 나는 아직도 그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내 인생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무너짐은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큰 소리도 싸움도 이별의 말도 없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조금씩 내 일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전화는 받지 않았고 메시지는 읽히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일이 많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잠시가 며칠, 그리고 몇 주로 이어졌습니다. 나는 점점 두려워졌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그녀의 집 앞까지 갔습니다. 문 앞에 초인종을 누르며 손이 떨렸습니다. 괜히 온 걸까? 혹시 불편해하지 않을까? 수십 번 망설이다 결국 눌렀습니다.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그런 분 안 사시는데요. 그 순간 세상이 정지됐습니다.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 들은 걸까 싶어 다시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사 간 것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흔적 하나 남기지 않고 떠났습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내 다리가 내 몸을 버티지 못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며 벽을 짚었고 겨우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창밖 풍경이 흔들렸습니다. 눈물 때문인지 마음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도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서랍 속 편지, 그녀가 남긴 카드, 작은 리본 하나까지 꺼내 놓았습니다. 모든 게 거짓처럼 느껴졌습니다. 설마 이게 다 나 혼자만의 착각이었을까? 하지만 내 기억 속 그녀는 분명 따뜻했습니다. 그녀의 눈빛, 말투, 손길이 모두 진심 같았습니다. 그게 연기였다면 나는 너무 깊게 속은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자동이체 내역에 이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모니터를 들여다보며 믿을 수 없는 숫자를 봤습니다. 내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이 꽤 많았습니다. 그녀가 잠시 사업을 도와달라고 했던 돈, 급하게 빌려달라던 돈, 그 모든 것이 돌려받지 못한 채 사라졌습니다. 나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팠던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그녀는 나를 떠났습니다. 그 사실보다 더 잔인했던 건 이유조차 듣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짧았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우리 둘 다 힘들잖아요. 단 한 줄이었습니다. 그 짧은 문장이 내 세상을 끝내버렸습니다. 나는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식은 커피가 그대로 있었고 라디오는 멈춰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방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그녀가 떠나며 남긴 공기마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준 머플러, 손수건, 편지 한 장, 그 모든 게 내게는 증거이자 고통이었습니다. 나는 그 물건들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터무니없는 희망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식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큰아들은 집으로 찾아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게 다 뭐예요? 뉴스에 나왔어요. 사기라잖아요.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분노와 실망으로 떨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에 속아요? 평생 남의 일 도와주던 사람이. 그 말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나는 그저 말했습니다. 그땐 나도 살아있는 것 같았단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문을 세게 닫고 나갔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세상은 달라졌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을 끊었고 동호회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동호회에서 그녀의 이름을 들을까 봐 두려웠습니다. 밤이면 창가에 앉아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번호를 지우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을 삭제하면 정말로 끝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한 달, 계절이 바뀌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가 사라진 뒤 나는 스스로에게 수백 번 물었습니다. 왜 나였을까? 왜 그녀는 나에게 다가왔을까? 처음에는 원망했습니다. 그녀를, 세상을, 나 자신까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아니라 내가 만든 선택이었다는 걸. 나는 사랑을 원했지만 그 사랑이 나를 파괴할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를 탓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내 삶에 잠시 머물렀을 뿐입니다. 그 잠깐의 온기가 내게는 전부였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날의 메시지를 떠올립니다. 이제 그만해요. 그 문장 하나로 모든 게 끝났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그녀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그날의 문자를 지우지 못했습니다. 휴대폰 속 그 짧은 글자를 볼 때마다 심장이 저립니다. 그녀가 내게 남긴 건 상처뿐이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아직도 그녀를 미워하지 못합니다. 그녀를 사랑했던 시간만큼 내 삶은 뜨거웠습니다. 그게 거짓이었다 해도 그때의 나는 진심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사랑이란 건 결국 자신을 내어주는 일 같습니다. 그녀가 떠난 자리에 남은 건 텅 빈 방과 늙은 나 자신뿐이지만 그 안에는 분명 사랑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비록 그 사랑이 나를 무너뜨렸지만 나는 여전히 그때의 나를 기억합니다. 그녀를 사랑했던 그 순간만큼은 내 인생이 빛났습니다. 그녀가 떠난 뒤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냉장고의 진동음, 벽시계의 초침 소리,
그 미세한 소음조차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식탁 위엔 차가운 밥그릇이 남아있고 의자 하나가 덩그러니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앉던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를 바라볼 때마다 이상하게 허전했습니다. 그녀는 떠났지만 그녀의 흔적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면 커튼 끝이 바람에 흔들렸고 그 움직임만으로도 심장이 아렸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걸 지워보려 했습니다. 사진을 찍고 편지를 버리고 선물을 상자에 담아 창고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지운다고 잊히는 게 아니더군요. 물건은 사라져도 기억은 남았습니다. 그녀의 웃음이 불현듯 떠오르고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를 스쳤습니다. 마치 어딘가에 여전히 그녀가 존재하는 듯 했습니다. 나는 매일 밤 그 환청에 시달렸습니다. 몸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입맛도 잃었고 손가락 끝의 감각도 둔해졌습니다. 병원에 가니 의사는 말했습니다. 심장 쪽이 약해졌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으셨나 봐요. 나는 웃었습니다. 스트레스라는 말이 이렇게 모호할 수도 있나 싶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부서질 때 그걸 병명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나는 의사에게 고개를 끄덕이고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숨이 찼습니다. 계단 몇 개를 오르기도 버거웠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녀 생각이 났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조금 덜 사랑할 걸.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며칠 뒤 비가 내렸습니다. 유난히 차가운 비였습니다. 나는 창가에 앉아 비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와 함께 걸었던 봄비가 생각났습니다. 그때에 나는 우산을 들어 그녀를 가려주었지만 이제는 내 어깨를 덮어줄 사람 하나 없습니다. 빗소리는 유리창을 두드리며 내 안의 고요함을 깨웠습니다. 눈물이 비에 섞여 흐르는 줄도 몰랐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그녀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민서야.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이 막혔습니다. 그녀가 떠난 자리에 남은 건 병든 몸과 지워지지 않는 이름뿐이었습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외로움이었을까? 대답은 여전히 모호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였습니다. 그녀를 만나기 전엔 외로움을 몰랐고 그녀를 잃고 나서야 진짜 고독을 알았습니다. 하루의 대부분은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TV를 켜도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사람들은 웃고 떠들었지만 나는 그 속에서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한때는 세상이 넓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내 세상은 방 한 칸으로 줄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약병 몇 개 그리고 낡은 휴대폰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 안에는 여전히 그녀의 번호가 남아 있었습니다. 지우지 못했습니다. 지운다고 해서 사라질 감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가끔은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꿈을 꿨습니다. 태수 씨, 괜찮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나는 꿈속에서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안 아픕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손을 뻗었지만 그녀는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방 안은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그녀를 현실에서 다시 볼 수 없다는 사실을요. 몸은 점점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요양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거절했습니다. 이 집이 그녀와의 마지막 기억이 남은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그녀가 앉던 의자, 그녀가 웃던 창가,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살게 했습니다. 그녀는 떠났지만 나는 여전히 그녀의 그림자 속에서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잊으세요. 하지만 잊는다는 게 가능할까요? 누군가의 웃음, 눈빛, 손길이 내 삶을 바꿨다면 그건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내 일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녀를 잊는 건 결국 나 자신을 잃는 일과 같았습니다. 가끔 창문을 열면 바람이 들어옵니다. 그 바람 속에서 나는 그녀의 향기를 느낍니다. 그 향기가 내 폐 깊숙이 들어올 때면 짧은 순간이라도 살아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내 숨이 가빠옵니다. 나는 의자에 기대어 조용히 속삭입니다. 민서야, 이제는 괜찮니? 그녀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압니다. 그녀가 내 곁에는 없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살아있다는 것을. 그녀를 잃고 얻은 건 병든 몸 하나뿐이지만 그녀를 사랑했던 기억만큼은 아직 따뜻합니다. 그 따뜻함이 내 삶의 마지막 남은 온기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왔습니다. 창밖에 벚나무가 흰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그녀와 함께 걸었던 그 계절이 또 돌아왔지만 이제는 그 길을 함께 걸을 수 없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그 봄의 냄새만은 그대로입니다. 햇살이 살결에 닿는 느낌, 바람이 귓가를 스치는 감촉, 모든 것이 익숙하면서도 멀게 느껴집니다. 나는 여전히 창가에 앉아 그 시절을 떠올립니다. 그녀가 떠난 지 몇 해가 흘렀습니다. 그동안 나는 여러 번 쓰러졌고 또 여러 번 깨어났습니다. 몸은 약해졌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조금씩 단단해졌습니다. 고통이 오래되면 그것이 결국 익숙함이 되더군요. 나는 이제 그 고통과 함께 살아갑니다. 아침마다 그녀가 좋아하던 커피를 내립니다. 커피 향이 퍼지면 그녀의 웃음이 들리는 듯합니다. 그 향기만큼은 아직 내 곁에 남아 있습니다. 며칠 전 책상 위에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 몇 번이고 펜을 놓았다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편지를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겠지만 그래도 쓰고 싶었습니다. 내 마음 한 조각이라도 남기고 싶었습니다. 민서에게. 당신이 떠난 뒤로 나는 한참을 헤맸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나였을까? 왜 그렇게까지 사랑했을까? 수천 번 되뇌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당신은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이 아니라 나를 다시 살아있게 한 사람이었다는 걸요. 당신이 내게 왔던 그 짧은 봄이 내 인생 전체를 녹여버렸습니다. 나는 여전히 당신을 미워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나는 내 안에 아직 사랑이 남아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부디 어디선가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웃음이 내 기억 속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태수드림. 편지를 다 쓰고 나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종이가 흐릿해지고 펜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눈물이 아니라 세월이 흘러나오는 듯 했습니다. 이제야 정말 끝이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사랑은 사라졌지만 그 사랑이 남긴 흔적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녀를 잃고 나서야 나는 사랑이란 결국 용서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녀를 용서하고 나 자신을 용서하는 일. 그게 내가 남은 삶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습니다. 며칠 뒤 나는 다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하얀 천장 아래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바람이 불고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그 한 장의 꽃잎이 내 손등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웃음이 들렸습니다. 태수씨, 봄이에요.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고 그 안에는 미안함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저 봄처럼 고요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는 괜찮습니다. 사랑이든 후회든 모든 게 내 안에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녀와의 시간은 비록 짧았지만 그 기억만으로도 내 인생은 충분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늙은 사랑은 슬프다고. 하지만 나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늦은 사랑은 삶의 마지막 불꽃이며 그 불빛이 사라진 자리에는 따뜻한 재가 남습니다. 그 재가 나를 감싸고 내 삶의 끝을 부드럽게 덮어줍니다. 그날 밤 마지막으로 눈을 떴을 때 창가에는 달빛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나는 그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내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끝이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그 온기 속에서 나는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민서야, 나 이제 갑니다. 그때처럼 당신이 부르던 그 노래 들으면서요. 창밖에는 바람이 불고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그 봄의 빛이 나를 감싸며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고요해졌습니다. 그녀와의 사랑은 나를 무너뜨렸지만 동시에 살게 했습니다. 그녀는 떠났지만 나는 여전히 그녀 안에 있습니다. 삶은 끝났지만 사랑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봄이 다시 올 때마다 그 향기 속에서 나는 다시 태어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그날 봄이 막 시작되던 아침이었습니다. 창가에 벚꽃이 흩날리는 가운데 그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오래된 커피향이 방 안을 채우고 탁자 위엔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종이 위에는 떨린 글씨로 단 한 문장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그녀를 사랑합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고통 대신 평온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외로운 노인이라 불렀지만 아는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사랑을 품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